몇 년 전 살인사건이 있었던 흉가에 친구들과 나 포함 3명이서 갔다. 흉가에 들어가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깨끗했다. 야, 밀지마. 무서워.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너넨 봤어? 아니, 나도 못 봤어. 넌? 나도 못 봤어. 나도 그래. 결국 폐가엔 아무것도 없었다. 살짝 아쉬웠지만 속으로는 안심했다. 지하철역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심심해서 휴대폰을 하려고 하니 가방이 없었다. 한참 멘붕인 상태인데 다행히 친구랑 바로 만나게 되어 친구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어떤 남자가 받았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휴대폰 주인인데요. 실례지만 어디세요? 휴대폰 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살해해 드릴게요. 저기요, 왜 말이 없으세요? 대답을 하세요. 뭔가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뿐. 아무리 물어도 그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 그 남자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냥 핸드폰도 해라, 양아치 새끼야! 도저히 돌려줄 것 같지 않아 그냥 휴대폰을 포기했다. 그리고 약 2달 후 그 일이 잊혀져 갈 때쯤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예전부터 이사는 생각했지만 왠지 지금 사는 집에 있을 때면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나 자려고 누우면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사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한 거였다. 짐을 거의 다 나르고 이제 침대만 남았네. 침대를 나르려고 들었는데 침대 밑에 잃어버린 휴대폰이 있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휴대폰을 발견해 너무 기뻤다. 이제 이사도 했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한 아이의 집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 상자가 3개 있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산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산타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산타를 보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우선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는 청바지가 나왔다. 아이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것을 본 산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었다. 2번째 상자를 여니 축구공이 나왔다. 아이는 더욱더 기분이 나빠졌지만 꾹 참고 제일 큰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는 자전거가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산타는 아예 눈밭을 구르면서 웃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캠핑장으로 여행을 갔다. 가방을 놔두고 산책을 하며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절벽 쪽에 만들어진 오래된 다리가 눈에 띄었다. 야야야, 여기 한번 건너가 보자. 친구가 위험해 보이는 다리를 건너보자고 했다. 떨어지면 즉사할 수 있는 높이였다. 평소에 겁이 없던 나는 먼저 출발하여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낡은 탓인지 갑자기 나무 발판이 부서져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절벽 아래에 낙하방지용 그물이 있어서 살았다. 나의 비명을 듣고 친구가 급히 도와주러 왔다. 와, 이게 나 살렸다. 진짜 죽을 뻔했네. 괜찮냐? 여기는 다리 받칠 소리를 안 하나 봐.
정신을 드니 나는 처음 보는 방에 앉아 있다. 눈에 보이는 건 식탁 위에 엄청난 양의 고기와 그 옆엔 몇몇의 시체들, 굳게 잠긴 커다란 철문, 그리고 낡은 스피커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스피커로 한 남성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럼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모두 드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벌을 받을 겁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지? 전 절대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럼 다 먹고 난 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했지만 주위에 널브러진 시체들이 장난이 아니란 걸 얘기해주고 있었다. 고기의 양을 보니 20인분은 될 것 같다. 하지만 범인은 멍청했다. 나는 많이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에게 20인분 정도는 쉬운 일이다. 다 먹었다. 멍청한 범인을 비웃으며 접시를 비우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어때? 다 먹었다! 이때 범인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그게 다 먹은 겁니까? 좋습니다. 그럼 벌을 내리겠습니다. 으아! 가위에 자주 눌리는 남학생이 있었다. 매번 가위에 눌릴 때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해했고, 가위에 눌릴 때마다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간지러운 느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 번만 더 가위 눌면 그땐 귀신 목을 비틀어 버릴 거야. 그날 밤 역시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다. 눈은 떠지지 않았고 간지러운 느낌은 여전했다. 악을 쓰며 눈을 뜨려고 하다 보니 눈이 떠졌고, 뭔진 모르겠지만 눈앞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뭔지 모를 그것에 복수라도 하는 마음으로 목을 비틀어 죽여버렸다. 그리고 현재 남학생은 감옥에 있다. 나는 남편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전혀 기억을 못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고 있다. 그렇게 한참이 흘러 우리 부부 사이에도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 비록 맞벌이를 하지만 수입이 좋지 않은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아이를 동시에 먹여 살리기가 점점 빠듯해지고 있었다. 한날은 어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 남편이 나를 방으로 불렀다. 우리 아이도 생겼고 어머님 치료비나 부양비까지 부담하기엔 너무 무리야. 양로원에 맡긴다든지 어디 놀러가서 잃어버린 척하고 버리고 오면 안 돼? 하긴 우리 엄마 치매 걸려서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고. 남편과 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길 계획을 세웠다. 어차피 치매에 걸렸으니 금방 우리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온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다. 다시 치매가 도졌는지 엄마는 방바닥에 변을 봐놓았을 뿐 아니라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냄비가 끓고 있었다. 치매가 걸린 후로 엄마가 요리를 한 건 처음이었다. 엄마, 저기 냄비에 있는 건 뭐야? 너네 부부 먹으라고 곰국 끓여놨다. 소름 끼치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냄비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냄비 안에는 아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핏덩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아이를 꺼내 이불을 덮어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곧바로 부검실로 옮겨졌고 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그새 정신을 차렸는지
등을 돌리고 울고 있었다.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아끼던 손자를 자신의 병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조금의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나는 엄마의 등 뒤로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손주 어떡하노?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다 늙은 애미 탓이지. 우리 손주 불쌍해서 어떡하노? 5년 전 비행기가 추락하여 한 부부가 실종되었는데 뉴스에선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사망하였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부부가 5년 만에 어느 무인도에서 구조가 되었다. 뉴스는 난리가 났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몰려왔다. 부부는 별로 반갑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인터뷰를 하였다.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네, 기쁘네요. 섬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인과 함께라 외롭지는 않았어요. 제일 힘든 건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과일과 물은 무인도에 많더군요. 하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던 건 겨우 10개월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올여름에 친구와 함께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갔다. 날이 너무 더워 수박을 챙겨서 근처 강가로 수영을 하러 가려고 했다. 어디? 계곡 가려고? 너무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매년 거기서 사람이 빠져 죽더구나. 걱정 마 할부지, 얘가 수영선수 출신이야. 그렇게 할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근처 강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돗자리를 펴고 짐을 풀고 있는데 강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야! 너 수영 잘하잖아. 네가 가서 구해와.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급히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러 갔다. 야! 왜 그냥 나와? 야, 잔말 말고 그냥 집에 가자. 쟤 내가 가까이 가니까 나보고 씩 웃더라. 다시 강을 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흉가 체험을 간 인원은 총 3명인데 한 친구가 귀신을 봤냐고 물었을 때 못 봤다고 대답을 했던 친구도 3명이다. 즉 마지막 한 명은 귀신이 대답을 했던 것이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침대 밑에서 발견된 것과 매번 느껴졌던 이상한 시선은 그 남자가 여자의 집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산타에게 청바지, 축구공, 자전거를 받았지만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걸 놀리기 위해 일부러 저런 선물을 주고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너지 않은 친구가 밧줄을 끊어 친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떨어진 친구가 우연찮게 살아났습니다. 발판이 부서져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나쁜 친구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밧줄이 부실하다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범인이 말하는 눈앞의 고기는 식탁 위의 고기와 옆에 죽어있는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체까지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눈을 떴을 때 이미 가위에 깼는데 눈앞에 뭔가 보인다는 건 사람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깨우는 중이었는데 정신이 약해진 남학생이 착각하여 엄마가 귀신인 줄 알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 정신이 돌아왔는데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즉 치매 증상일 때가 아니라 제정신일 때 아이를 죽인 것이다. 자신이 부러질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